여기는 고담시. 불필요한 살상행위로 인해 불명예 제대를 당한 군인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었고, 그의 맞은편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할린 퀸젤,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박사였는데요. 그녀는 어떠한 사건이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그것이 곧 공감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렇게 공감성이 결핍된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말하며, 이 공감 능력 저하를 탐지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은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치부했는데요. 어김없이 그날도 발표회를 망치게 된 퀸젤은 친구와 함께 술로 울적함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친구와 헤어진 뒤 홀로 집으로 향하는 그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앞으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이윽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유유히 걸어나온 사람은 그 당시의 악명 높은 무법자였던 조커였습니다. 미처 도망치지 못한 퀸젤. 그런 그녀에게 조커는 총을 겨누고 그녀의 짧았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하지만 어떤 변덕에서인지 조커는 총을 걷어버리고는 그녀를 내버려둔 채 떠나갑니다. 그렇게 운 좋게 목숨을 건지게 된 퀸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이후로 계속되는 악몽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그녀. 그런 그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지난 발표회에서 큰 영감을 받은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과학연구 담당자 루시우스 폭스였습니다. 그는 도시의 대부호인 브루스가 고담시의 발전을 위해 그녀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말하며 정식적으로 후원해줄 것을 약속하는데요. 그동안 늘 제자리 걸음이던 그녀의 연구는 마침내 진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녀는 정들었던 회사를 뒤로하고 자신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직장이자 고담시의 온갖 흉악범을 모아놓은 지옥도 아캄 수용소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직원들과 통성명을 나누는 퀸젤. 그런 그녀의 뒤로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는 바로 지난밤 사건에서 배트맨에게 체포되었던 조커였습니다. 그와의 재회에 다시 마음이 불안해진 퀸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연구해야 할 흉악범들의 파일을 둘러보는데요. 이윽고 그녀는 그들을 하나하나 대면해가며 상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연을 너무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심연 동안 우리를 들여다보는 법. 범죄자들과의 상담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악몽은 더욱더 심해져 갔는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녀는 마침내 조커의 과거 상담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상을 연구하다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퀸젤. 그것은 바로 그는 모든 상담 기록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녀는 진실을 알기 위해선 자신이 직접 그를 대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포심 때문에 도저히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오는데요. 그는 바로 도시의 유명 검사였던 하비 덴트였습니다. 덴트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는 그녀의 연구가 증명되면 앞으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들먹거릴 거고, 그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이유로 연구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하는 덴트. 하지만 이제 막 연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퀸젤 역시 쉽사리 물러서고 싶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기분만 잡친 채 아캄으로 돌아온 그녀는 하루빨리 자신의 연구를 증명하고 싶단 마음에 조커를 대면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재회하게 된 두 사람. 조커는 그녀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며 자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하고, 자신의 도발에 겁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를 본 후 마침내 그날 밤에 만났던 그 여자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은 퀸젤은 그동안 조커가 임했던 모든 상담이 거짓말이라며 그를 떠보고, 그는 그녀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이 순순히 시인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천만한 심리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커는 그녀에게 도시의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저 가면을 쓰고 있고 그 가면 아래에 자신의 난폭성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저 남들보다 일찍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첫째 날의 상담은 별 소득 없이 끝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퀸젤, 그녀는 큰 마음을 먹고 조커를 대면했지만 별 소득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동료에게서 당장 TV를 틀어보라는 전화가 걸려오고 그녀가 서둘러 TV를 켜자 그 안에선 덴트가 사고를 당했다는 속보와 함께 그때 당시의 영상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덴트는 도시의 거대 마피아 조직의 보스인 마로니의 재판을 앞두고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마로니가 그에게 컵 안에 든 액체를 뿌려버리고 그걸 맞은 덴트의 피부는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적인 속보는 아직 더 남아있었는데요. 마로니는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얼마 못 가 괴한들에게 납치당하게 되고 복면 아래 정체를 숨긴 그들은 자신들은 사법제도와 경찰들이 해주지 못한 일들을 대신해주겠다고 말하며 마로니를 잔인하게 처형해버립니다. 잠시 후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취재하기 위해 GCPD를 찾아간 퀸젤. 이윽고 그녀는 고든 청장의 도움으로 인해 배트맨이 체포한 마스크 속 인물의 취조를 지켜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의 정체는 놀랍게도 훈장을 받은 적도 있고 미래도 창창하던 정의감이 넘치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경찰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심지어는 배트맨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들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도시의 흉악범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데요. 그의 주장의 퀸젤은 낮에 조커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 뒤 다시 아캄으로 돌아간 퀸젤. 며칠 동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그녀는 냉정함과 이성을 유지한 채 조커와의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얼마간 상담이 진행되었을까? 그녀는 늘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질문, 그날 밤 왜 자신을 죽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마침내 질문하게 됩니다. 그녀의 질문에 조커는 뜻밖의 대답을 꺼내는데 그는 그날 밤 그녀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고 있자니 미소를 짓는 것도 보고 싶어졌다고 말하고 퀸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정말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그녀에게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녀는 거울을 보다 자신도 모르게 지은 미소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범죄자들과의 상담에서 집중력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녀의 환자이자 타인의 호르몬을 조종하는 능력을 지닌 아이비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냐며 충고해 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퀸젤의 머릿속에서는 하루종일 조커가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그녀가 남들 몰래 조커를 훔쳐보는 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긴 시간을 혼수 상태에 있던 하비는 마침내 깨어나고 그는 정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범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황급히 자신의 비서를 불러 기자회견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담당이가 아직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말려보지만 그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게 된 하비. 그런데 갑자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변화를 눈치채게 됩니다. 사흘 뒤 기자회견이 열리고 많은 기자들이 그의 부활을 반기기 위해 모여들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기자가 최근 고담시에서 범죄자들을 처형하고 다니던 통칭 집행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하비는 그들은 선을 넘었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벼랑간 이성을 잃고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붕대를 풀어헤치고 끔찍한 몰골을 드러내며 그들은 배트맨조차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하비의 끔찍한 컴백 라이브는 고담시 전역을 휩쓸어버리고 퀸젤 역시 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윽고 그녀는 너무도 끔찍하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조커가 주장했던 가면론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또다시 조커에 대해 상념에 빠진 그녀. 그러던 중 그녀는 그동안의 상담사들 중 그 누구도 조커에게 하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다음날 의기양양하게 다시 조커를 마주한 그녀는 그 질문을 그에게 던지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삶에 후회한 적 없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혀를 찔린 듯한 질문에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의 얼굴은 굳어버리고 마침내 진심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는데요. 퀸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이것저것 질문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질문자와 답변자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심리 싸움에서 완전히 말려들게 된 퀸젤. 그러던 중 그녀는 결국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조커의 구속복을 풀어주는 일이었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여는 데 성공한 조커는 드디어 그녀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의 상담은 비밀스런 데이트로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아캄의 관리소장과 직장 동료들이 그와 있을 때 감시 카메라를 끄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지만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던 그녀는 치료를 핑계로 위험한 스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오로지 자신만이 조커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오로지 자신만이 조커에게 필요하다고 믿는 거짓뿐인 희망이었죠. 한편 기자회견 이후로 복직은커녕 방에만 틀어박히게 된 하비. 그런 그의 집을 GCPD의 경찰들이 방문하는데요. 사실 그들의 정체는 집행인들이었고 그들은 기자회견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을 이끌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고담에 만연한 악을 어떻게 뿌리채 뽑을 것인지 머리를 맞댄 그들. 그러던 중 하비는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을 모두 풀어준 뒤 그들의 잔혹함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고 말하는데요. 이윽고 교도소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이 들고 다니던 동전을 던지는데,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아캄 수용소였습니다. 집행인들은 빌런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힘이 될 만한 물건들을 건네주고, 마침내 자유의 몸을 되찾은 빌런들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아캄의 퀸젤이 나타나고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요. 현장은 GCPD와 배트맨이 수습하려고 노력 중이었지만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고든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커를 찾아 아캄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과연 그녀는 끔찍한 지옥도로 변해버린 아캄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스테판 셰이지가 그려낸 할린.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할리퀸의 기원을 성인들의 취향을 겨냥한 블랙라벨 시리즈에 걸맞게 좀 더 침울하고 어둡게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배트맨의 활약은 크게 도드라지지 않으며 다른 작품들처럼 액션성이 그렇게 뛰어난 작품도 아닌데요. 굳이 장르를 꼽자면 저는 책을 읽는 내내 범죄 심리학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우하게 자라난 환경으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할린의 주장은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또 중간에 등장하는 조커의 가면이론 역시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자신의 내면 깊이를 들여다볼 법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조커가 주는 메시지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죠. 물론 블랙라벨 시리즈의 특징인 어마어마한 대사량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조커와 할린의 사랑으로 인해 마치 수위 높은 로맨스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도 나니 개인적으로는 어린 친구들보단 성인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2020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되었으며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편인데요. 하지만 블랙라벨 시리즈가 주는 스토리의 진중함과 마치 소설을 읽는 듯한 대사량, 그리고 눈호강 제대로 시켜주는 작가의 미려한 그림까지 충분히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며, 물론 외형적으로도 다른 책들보다 크기도 크고 재밌는 기믹이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리뷰에서 다 말하지 않은 상세한 내용들과 결말, 영화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 마치 그녀도 조커의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그녀의 내면 이야기, 그리고 평소에 히어로 코믹스가 약간 유치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